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20강입니다. 자, 지금부터 40강까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쓰는 창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실제로 병원마다 쓰는 소프트웨어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이 화면이랑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에 취업해서 하는 화면이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화면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시스템이 다른 건 아닙니다. 기능들은 거의 같으니까 그 화면 구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 심사 청구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건강보험 청구 그리고 수신에 대해서 청구는 우리가 심평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 또 심평원에서 온 것을 수신하는 거죠.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의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래 환자이기 때문에 월 단위의 청구를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월 단위 청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오후 6시부터 EDI 청구를 하면 되고 이때부터 3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월 단위 청구 다음 달부터 한다.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자, 주 단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한테 해당이 된다. 앞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한 주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청구하면 된다. 외래 환자는 월 단위 청구, 그 다음에 입원 환자는 주 단위 청구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신 개요를 같이 볼게요. 자, 수신은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제 청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접수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완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접수증은 우리가 청구를 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수신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심사 결과 통보서는 접수증을 수신받은 후에 25일 이내에 보통 그 병원에서는 보통 한 3주 후 정도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보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신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급이 불가능하니까 서류를 보완해라 이런 내용이 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심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하고 나서 30일 이내, 즉 한 달 이내에 이제 그 서류를 갖추어서 구비한 내역들, 그 다음에 증빙들 이런 걸 갖추어서 보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때는 이것을 이제 심사 조정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은 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이의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문서로 반드시 신청을 하고 180일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3개월 이내에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심사 조정 청구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보면 요양기관 서비스 업무 안내에 보면 이 서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의 신청할 때 혹은 심사 조정권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서식 자료실에 가면 서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도 이 서식들이 들어있는 병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의 신청서는 이제 서식으로 정해진 이의 신청서를 써야지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평원에 들어가서 요양기관 서비스 서식 자료실에 있는 이의 신청서만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구는 원청구, 보완청구, 누락청구, 이의신청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원청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청구하는 거를 원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원청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완청구 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우리가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지급됐다든지 오지급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사유인지를 보완해서 재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하게 되는 청구가 보완 청구. 자, 누락 청구는 말 그대로 그때 누락된 것을 다시 청구하는 거죠. 자, 원청구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자료가 누락됐으니까 자료를 더 첨부해 달라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누락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거. 원청구는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이제 삭감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심사 조정을 요청하거나 뭐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이의 신청. 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건 원청구, 그다음에 보완 청구나 누락 청구,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에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볼게요. 자, 청구하는 순서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화면 보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선 쭉 흐름을 보시지요. 자, 우선 청구할 해당 월, 지금이 11월 달이면 10월 걸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요양기관, 이거 우리 병원 명칭이죠. 그 다음에 보험이냐, 산재냐, 자보냐, 이거 선택한 다음에 2번 외래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집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셀이 쭉 떠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 자체 심사를 하는 거죠. 자체 화면 심사를 보면서 환자 하나하나별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할 거, 수정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확인하는 것까지가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자, 이거 자체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된 것들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단가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EDI로 송신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청구 업무는 끝납니다. 이때 끝난 게 뭐예요? 원청구죠. 원청구가 이렇게 끝나고 접수증을 수령하게 되면 이제 해당 청구는 종료된 거예요. 자,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청구할 해당 월, 그쵸? 그리고 요양기관, 여기 요양기관이죠? 이거 확인한 다음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보험이냐, 산재냐, 자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 딱 떠요, 이렇게. 산재, 뭐 자보, 뭐 보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래냐, 뭐 2번이냐, 요거를 누르죠. 요거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뜨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화면 심사하고 그 화면 심사하면서 뭐 참고사항이나 수정사항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필수 항목들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확인한 다음에 오류 내역을 쭉 확인하고 정정할 내용들이 있다거나 수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정정 클릭을 해서 정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명세서 청구, EDI 청구 중에서 이제 명세서를 쭉 출력을 한 다음에 EDI 청구를 누르면 청구 마감으로 가죠. 이 청구 마감이 눌러지면 원청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원청구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쪽에서 접수증이 수신이 되면 여기에서 반드시 바로 마감 처리가 됩니다.
요 보이는 순서대로 꼼꼼하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작업으로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청구죠. 보완 청구, 추가 청구, 누락 청구, 이의 신청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잘 하나씩 보시고 보통 우리가 컴퓨터 할 때처럼 그 대신 꼼꼼하게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화면이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것은 심평원 화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자, 보험의 원청구가 뭐 이거 이렇게 이제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구를 딱 누르면 이제 청구를 다 누르면 이 미송신 상태가 이제 송신 상태로 바뀌겠죠. 자, 원청구 작업 우리 이제 꼼꼼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계략적으로 봤고요. 자, 해당 월 요양기간 확인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하는 거, 뭐, 자동차 같으면 자보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러서 해당 월에 집계할 환자 리스트가 쫙 떠요. 자, 그러면 그 환자 리스트,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내용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선택한 것들을 쭉 선택을 하면 청구 집계 내역으로 저절로 옮겨져요. 여러분이 옮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옮겨진 내역이 집계 구분에 이미 선택이 돼 있고 청구 구분은 청구 준비로 자동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 외래 집계 버튼을 여러분이 누르면 집계에 선택된 환자들의 청구 내역이 쭉 집계돼서 한 창으로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작업했던 창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보는 화면의 하단에 청구 구분에 집계로 설정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 내역 제외 버튼을 눌러서 선택된 내역들을 청구해서 뺄 거 빼고 그래서 집계 내역을 출력하면 이제 쭉 이제 여러분이 집계했던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참고 사항을 저장할 내역들이 있으면 참고 사항을 입력하게 돼요. 자, 화면 보면서 같이 보죠. 자, 여기 보면 해당 월 요양기간 확인하고 여기 요 창에 들어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리스트를 쫙 조회를 하면 환자 성명이 여기 있잖아요. 환자 성명 뭐 이정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요. 쭉쭉쭉쭉쭉쭉. 자, 그래서 선택 버튼을 여기다 누르면 그쵸? 선택 내역을 딱 누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화면이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져요? 집계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집계 쪽으로. 자, 쫙 눌렀으면 이게 이쪽으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집계가 완료되면 여러분이 작업하던 창이 없어지면서 집계로 설정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선택 내역을 추가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하는 내역이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보험 외래 집계 내역 출력, 참고사항, 여기 아까 말씀 앞장에서 우리 설명드렸죠? 참고사항 같은 거, 뭐 참고사항 입력할 내용이 있으면 참고사항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입력이 돼서 이제 맨 마지막에 종료를 누르면 되는 거죠. 이게 원청구의 순서입니다. 자, 외래를 집계할 때 이제 산재나 자보 같은 경우 이제 외래 집계할 때 청구 방식은 원청구할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거 한 가지가 산재나 자보는 청구 시작일과 청구 종료일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그 월을 포함해서 집계가 안 된 진료기간이 모두 표시가 되는 것이 일반 그 외래 환자의 원청구하고 다른 점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구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볼게요. 자, 보면 저기에 윗부분은 다 똑같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는 청구 시작일과 종료일을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조회, 뭐 전달, 뭐 여기서 전달을 누르면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집계 내역 출력도 똑같고 종료도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한 거 볼게요. 자, 입원 환자에 대한 청구 방식은 입원 환자는 주 단위로 청구해도 되고 월 단위로 청구해도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시 청구를 하고 이제 30일 이상 장기 환자 같은 경우에만 이제 나누어서 청구할 수 있죠. 자, 퇴원 시 청구는 입원일이 청구 시작일이 되고 퇴원일이 청구 종료일이 되겠죠. 자, 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내역이 있는 맨 첫날이 청구 시작일, 말일이 청구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자, 입원 환자는 입원 현황의 등록 정보에서 입원 환자의 청구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하고 조금 다르게 그 옆에 양방, 한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그냥 단기간 왔다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장기 요양으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요것들도 역시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보다 일이 한 가지가 더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래 집계하는 거 우리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쭉 누르면 쫙 셀이 떠요. 자, 그래서 청구할 환자들을 선택 내역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밑에 창이 쫙 뜬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입원 내역 집계를 누르면 자동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화면 같이 볼게요. 자, 이 윗부분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야, 여기에 보면 양방, 한방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입원인지 요양인지 여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뭐 조회한 다음에 선택 내역 추가라고 하게 되면 밑으로 화면이 쫙 이렇게 떠요. 자, 요 사이에는 이제 청구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중간 중에는 여러분이 다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우리 보통 컴퓨터 쓸 때하고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저절로.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한 다음에 보험 입원 집계, 그 다음 집계 내역 출력,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참고사항을 여기다 한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하면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집계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집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나 자부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그 입원 수속할 때 청구 방식에 따라서 월 청구로 설정된 환자들의 내역 전체, 그 다음에 퇴원 청구로 잡혀진 환자 중에 그 달에 해당되는 퇴원 처리가 된 환자들 리스트가 쫙 떠요. 자, 그러면 퇴원 청구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입원한 날이 청구 시작일이고 퇴원한 날이 청구 종료일이어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날짜를 수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청구할 환자들을 선택 내역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절로 화면 밑으로 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것만 딱딱딱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구해서 이 사람들을 뺄 거는 빼는 거죠. 자, 화면으로 우리 같이 볼게요. 집계표. 자, 이제 집계가 쭉 되고 나면 이제 집계 리스트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집계표 버튼을 눌러서 해당 청구 내역을 선택하고 조회하고, 그 다음에 환자별로 상병명별로 이거 전부 이렇게 셀렉트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구창이 하나씩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하나 검색이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청구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